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 D에 대한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해요. 김편님, 최근 한 10년간 가장 그 앰프 쪽에서 가장 이렇게 기술 발전이 느리다고 할 수 있는 하이엔드 오디오, 하이파이 오디오 쪽에서 앰프 쪽에서 이슈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클래스 D 쪽에. 당연히 퓨리파이의 아이겐탁트 모듈이 되겠죠. 네, 그 의도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저 몇 년 동안 그 퓨리파이 그 모듈이 퓨리파이에서 만든 아이겐탁트, 정확히는 아이겐탁트라는 클래스 D 증폭 모듈이 엄청난 좀 화제를 뿌렸었죠. 실제로 그게 이제 제품에 이제 투입돼가지고 처음 상용화됐던 게 NAD의 M33이라는 스트리밍 올인원 앰프였고, 저도 그거를 리뷰하면서 상당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김편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깨끗하고 예. 순결한 음이 예. 너무나 쉽게 나오는 거 보고서 네. 야,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네. 정말 소리결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펙이 깡패다. 근데 실제로 스펙이 어마어마합니다. SMB나 전 고주파 왜곡률이나 하여튼 앰프 개발자들이 그 하이엔드 쪽에서도 이렇게 도달하려고 했지만 막 도달하지 못했던 막 그런 영역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클래스 D 증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슈를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클래스 D 증폭 모듈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예, 뱅앤올ufsen이 상당히 선도적이었고, 파스칼이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앰프 개발을 하는 또, 뉴프라임, 이런 데도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엔코어, 그리고 퓨리파이. 그렇죠. 그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클래스 D 증폭 모듈, 하이펙스의 엔코어, 그 다음에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이거 개발한 사람이 동일 인물입니다. 그렇죠. 예. 동일 인물인데, 이 사람이 브루노 푸제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저희가 여기저기 계속 많이 얘기는 했었죠. 그렇죠. 브루노 푸제이는 원래 이제 필립스 쪽에 입사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UCD라는 증폭 모듈을 개발을 했고, 그 이후에 거기서 퇴사한 다음에 하이펙스에 들어가서 하이펙스에서 엔코어라는 모듈을 또 개발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그 클래스 D 증폭 모듈이 예전에 가전제품 이런 일반 그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에는 들어갔었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깨끗하고, 예, 정말 힘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까다로운 하이파이 하이엔드 오디오에 채용할 만한 그런 모듈이 개발된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죠. 예, 그렇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하이펙스에서 만든 UCD의 후속이죠. 예. 엔코어는 참 성능을 인정을 받아갖고, 예, NAD라든지 벨칸토, 네. 제프 롤랜드 이런 데서 많이 썼죠. 예,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직접 한번 이 컨슈머 제품을 만들게. 그래서 OEM만 했으니까. 네. 그래서 만든 게 2014년에 예. 이 몰라몰라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맥락이 이런 흐름을 통해서 지금 클래스 D, 그러니까 브루노 푸제이의 클래스 D 모듈이 이렇게 발전을 해온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엔코어는 사실 브루노 푸제이가 만들었지만 다른 메이커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특주에서도 쓰고 자기는 그걸 구입해가지고 자작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쓰고, 네. 그리고 이 또 엔코어 같은 게 하이엔드 액티브 스피커 쪽에도 채용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YG 어쿠스틱, 저번에 YG 어쿠스틱 내한했었는데, 딕 다이아몬드, 아시아 이제 쪽 담당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뒤풀이를 하면서 저녁 먹다가 이제 브루노 푸제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면은 YG 어쿠스틱이 초창기에도 엔코어를 사용해서 저역 드라이빙 하는 그쪽에 엔코어를 사용했었고, 최근에 또 벤티지 라이브라고, 그렇죠. 벤티지라는 패시브 스피커, 하이엔드 스피커인데, 그거에 이제 다른 버전, 라이브 버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스트리밍의 액티브 스피커를 만들었어요. 예, 아직 제가 많이 들어보진 못했는데 국내에 들어와는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앰프가 들어가는데 벨칸토랑 협력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벨칸토가 사용하는 게 또 엔코어입니다. 또 엔코어하고. 예, 그렇게 보면은 하이엔드 오디오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인정하는 그렇죠. 그런 클래스 D 모듈의 대표적인 주자가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현 시점 네. 최고 주자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직접 완성품, 그러니까 모듈이 아니라 모듈을 사용해서 자기가 직접 만든 앰프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음식 배달 주문을 했는데 예. 라이더가 갖고 온 게 아니라 예. 그 요리사가 직접 갖고 온 느낌이에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래갖고서 네. 직접 보는 앞에서 네. 요리를 해주는 그런 느낌? 네.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증폭 모듈이 여기저기 사용되고 그러면 자기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 모듈을 사용해서 만든 뭐 제품들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냥 아예 내가 만들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깐깐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게 보면은, 완성도나 이런 것들, 셰시 디자인부터 뭐 내부 설계까지 굉장히 깐깐하게 정말 뭐랄까요. 성덕이 만든 앰프? 그렇죠. 성공한 덕후? 네. 그런 그러니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한 20년 동안 이 클래스티만 좀 파고든 좀 매니아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일부러 지금 저기 화면에 네. 이 몰라 칼루가 모노 파워 앰프고 네. 안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빈틈 하나 없이 네. 정말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뭐 인터페이스 디자인 제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몰라몰라를 저번에도 이제 몰라몰라 마쿠아라는 프리앰프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제 설명드렸었는데 이게 몰라몰라가 무슨 뜻이야? 우리나라 말로는 정말 뭐 I don't know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알고 보면은 몰라몰라라는 게 바다에 사는 물고기 이름입니다. 보니까 개복치라고. 네. 예, 이름이 좀 재밌죠. 개복치. 예, 좀 우스꽝스러운 좀 이름인데 얘가 되게 예민한 성격의 물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해수면 온도가 막 높아져가지고 그렇죠. 갑자기 사망하고 이게 자기 친구가 막 갑자기 이렇게 죽는 거를 보고 너무 뭐 절망에 빠져서 사망하고 뭐 이렇게 갑각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먹다가 또 사망하고 뭐 이렇게 하도 잘 죽어가지고 개체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덩치는 산만한데 귀엽게 생겼습니다. 네. 예.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앰프는 모노블럭 파워 앰프고요. 그러니까 좌우측 스피커를 따로 드라이빙 할 수 있는 파워 앰프고 파워 앰프의 이름은 칼루가라는 앰프입니다. 이게 디자인도 보면 옆에서 보면은 마치 뭐 물고기의 뭐 어떤 뭐 지느러미나 뭐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이렇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굉장히 작습니다. 하프 사이즈. 예. 그렇게 돼 있고 전면에 이제 뭐 버튼 하나, 스탠바이 버튼 하나 있고요. 뒤쪽으로 가면은 XLR, RCA 입력 모두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토글 스위치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선택 스위치도 안 만드는 회사도 많은데 사실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이런 단자를 통해서 무슨 RF 노이즈나 그런 것들이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런 것 그쪽 안 쓰는 단자는 막아놓는 그런 액세서리도 팔고 그러죠.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이제 스피커 출력단 마련되어 있고요. 한 채널당 2조씩 마련되어 있어서 뭐 싱글, 바이와이어링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전원부 뭐 각각 전원도 따로 받고 요 정도가 이제 전체적인 인터페이스고 아주 뭐 간단합니다. 그리고 뭐 3.5mm 트리거 입력단도 마련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리뷰했었던 마쿠아 프리 이런 것도 같이 이용하면은 트리거 입출력 연결해가지고 같이 켜고 같이 끄고 이렇게 한 번에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좀 궁금해하실 분들 내부 설계일 텐데, 그렇죠. 예, 김편님 내부 설계 좀. 예. 그렇죠. 얘가 지금 보기에는 조금 해도 지금 8옴에서 400W, 그렇죠. 4옴에서 700W, 2옴에서 1200W를 내는 괴물이죠. 정말 그 정도 낸다고 막 이렇게 잘 안 믿겨지는 그런 대출력 클래스 D 앰프인데요. 네. 지금 안에를 보면은 이 브루노 푸제이가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왔는데 자기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죠? 모듈을 사왔는데 자기 거야 이런 느낌인데 네. 원산지 이거 생산하신 분이 식자재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 좀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거 역시 위판에 상판에 매달린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상판에 PCB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공진이라든지 진동을 최소화했고요. 뒤쪽에 그러니까 그 스피커 케이블 커넥터 있는 쪽이 그 앵코아 모듈을 지금 네. 이제 커스텀해서 브루노 푸제이가 이제 좀 설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앞쪽이 SMPS 전원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앵코아 모듈을 산 제작사들이 건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 입력단, 그렇죠. 입력단과 전원부. 그다음에 전원부인데 네. 이 사람은 이거를 자기가 직접 최적화시켜서 그렇죠. 그러니까 입력단 즉 입력 프리앰프분은
입력 임피던스를 가장 높이는 네. 그쪽으로 설계를 했고요. SMPS는 가장 효율적으로 네. 그 앵커와 그 출력단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원을 네. 공급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한 모습을 지금 앰프 내부를 보면 금방 딱 네.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뒤에 떠 있는 게 이 앰프 내부 회로 이렇게 띄워놓은 건데 보면은 그 조그만 SMPS 전원부도 있는데 옆에 보니까 토로이달 토렌스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SMPS 전원부는 이제 증폭단, 최종 출력단에 출력단. 전원 공급하고 입력 쪽에는 저 토로이달 그렇죠. 트랜스를 사용해서 리니어 전원으로 만든 그렇죠.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어차피 전압 증폭은 또 따로 있어야 되니까 지금 예, 예. 얘가 스펙을 보면은 28dB이에요. 전압 증폭. 네. 그러니까 그 게인이. 그러니까 예. 그거를 확보하는 전압 증폭단에는 역시 네. 전원부가 필요할 거예요. 네. 그거를 저기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리니어 전원부. 그러니까 네. 토로이달 트랜스가 보이잖아요. 네. 그걸 핵심으로 한 리니어 전원부가 공급을 하는 그런 전원부 설계입니다. 네. 뭐 하이엔드 제품들을 보면은 이게 전원부도 좀 하이브리드로 설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항상 보면은 입력 쪽에 그 리니어 전원을 넣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음질적인 부분은 그쪽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그렇죠. 저희가 최근에 리뷰했었던 마란치 앰프도 그런 구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클래스 D 모듈인데 그쪽은 네. SMPS로 하고 예. 입력 프리브는 네. 리니어 전원부로 하고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설계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보니까 일단은 뭐 아까 설명할 때 뭐 스펙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스펙이 뭐 앰프 이런 기기의 모든 건 아니지만 참조할 만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일단은 아까 김 편님 말씀하셨듯이 입력 임피던스는 굉장히 크고 출력 임피던스는 아주 작더라고요. 네. 입력 임피던스가 100kΩ, 100kΩ 정도면 일반적으로 뭐 4, 50kΩ 정도가 일반적인 앰프들의 입력 임피던스인데, 그렇죠. 100kΩ 정도니까 뭐 프리의 그 매칭 폭은 상당히 넓다. 웬만한 프리앰프는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출력 임피던스가 0.0035? 네. 그 정도죠. 네, 굉장히 낮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점이 있죠. 그러면 댐핑 팩터가 올라가는 예. 거니까 네. 그만큼 이제 스피커를 막 잘 달리는 스피커를 딱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잘 달리고 잘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몰라몰라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그 댐핑 팩터가 4,000 이상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 보통 한 400만 대도 그렇죠. 이렇게 높아? 뭐 이러는데.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8옴에 400와트, 4옴에 700와트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보니까 SMB도 124dB 네. 뭐 이 정도로 높은 편이고 전 고조파 왜곡률도 0.003% 네. 정도. 뭐 전반적인 이런 수치들은 뭐 아주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뭐 수치가 어느 정도 음질에 반영될지 그리고 어떤 그 형태로 어떤 양상으로 어떤 성격의 음질을 좀 만들어낼지 그런 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예, 저희가 한번 한 3곡 정도 들어보면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매칭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스피커가 있는데 그 중에서 PMC를 오랜만에 좀 매칭을 해봤어요. 네. 요즘에 PMC 매칭을 좀 못해가지고 좀 약간 아쉬웠는데 PMC의 팩트 12 시그니처 이 모델을 모니터로 해가지고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앞단은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는 디지털 소스기기와 프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소모디오 SMS 200 울트라 네트워크 렌더러고요. 그 다음에 코드의 M 스케일러 업스케일러를 사용했고요. 그 이후에 DAC는 마이텍 맨해튼 2 DAC 그리고 프리는 패스랩스의 XP12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곡 정도 녹음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곡 좀 보컬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s there a time for keeping your distance? A time to turn your eyes away? Is there a time for keeping your head down? For getting on with your day? Is there a time for
coal and lipstick, a time for cutting hair. Is there a time for high street shopping to find the right dress to wear? Oh, here she comes, heads turn round, here she comes to take her crown. Is there a time to run for cover, a time for kiss and tell? Is there a time for different colors, different names? You find it hard to spell. Is there a time for first communion, a time for East 7? 네, 처음 들으신 곡은 샨탈 챔버랜드의 미스 사라예보입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틀어드린 것 같은데 원래 U2의 곡이죠. 브라이언 이노랑 보노랑 같이 만든 곡인데요. 저는 이거 딱 들으면서 지난번에도 들어봤기 다른 시스템으로 들어봤는데 딱 느껴지는 게 일단은 엄청 청명하다. 네. 아주 너무 맑아요. 네, 그리고 무게 중심이 막 낮고 약간 뭐 육중하고 무게감 있는 이런 쪽보다는 좀 되게 밝고 화사한 톤. 그렇죠. 예, 그런 톤이었고 일단은 정말 이렇게 크리스탈 클리어, 정말 맑은 그런 소리구나. 예,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고음이 맑으면서도 에너지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좀 얇거나 그냥 흐물흐물하거나 맥 빠지는 그런 고음이 아닌데 예, 이게 바로 지금 브루노 푸제이가 UCD 모델부터 엔과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이제 아이겐탁트까지 진짜 20년 동안 집중해 온 게 이 클래스 D의 고역 에너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거칠거나 얇게 하지 않고 일반 클래스 D 느낌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고역이 좀 까칠까칠하고 예. 메가리도 없고 건조하고. 예. 푸석푸석하고 그래서 클래스 D 증폭이 그 이전에도 기술은 있었지만 오디오용으로 사용되지 못했던 이유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딱 보면 옛날 싸구려 클래스 D 앰프 들면은 네. 좀 거칠거칠했거든요. 그렇죠. 보리밥처럼. 그래서 막 입력단에 막 진공관 달고 막 그렇죠. DIY 매니아들이 별짓을 다 했었어요. 예. 사실. 근데 지금 이 곡에서는 고역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윤기 예. 있고 그러면서도 청명하고 예. 에너지감도 있고 네. 이게 바로 이 엔코어 모듈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걸 위해서 지금 아까 이제 이 촬영하기 전에 이제 코나님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피드백을 네. 정말 세게 걸었습니다. 이 사람이 네. 어제 끝장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네. 그때 이제 그 코나님이랑 아까 얘기한 것도 그 사람 인터뷰를 보면은 피드백 자체는 잘못이 없다. 네. 하지만 이거를 덜 걸었다 지금까지. 네. 어떻게 거는 방법을 못 찾아서 지금 클래스 D가 안 좋았던 거고 그래서 자기는 클래스 D의 끝장을 보기 위해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되게 상당히 네. 세게 건 거예요. 네. 그래갖고 좀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은 개인 대역폭을 상당히 확장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갖고 얘는 지금 스펙을 보면 50kHz까지 플랫하게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주파수 네. 응답 특성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역이 확장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클래스 D 앰프로서는 정말 설계를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들어가자면은 그러니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차피 클래스 D 앰프에는 뒷단에 그 고주파 성분을 걸러내기 위한 로우 패스 필터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 로우 패스 필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에를 차단한다는 거잖아요. 고역을. 그렇죠. 그러니까 클래스 D 앰프가 고역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브루노 푸제이는 이 피드백을 많이 걸므로써 네. 그 대역폭을 개인 대역폭을 넓히고 이를 네. 통해서 고주파 성분까지도 충분히 개인을 확보를 해서 그 반대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고역이 거칠거칠하고 푸석푸석했던 거를 메가리가 없던 거를 네. 그 반대로 그러니까 좀 두텁고 네. 윤기가 나고 그다음에 에너지감이 충만한 네. 그런 고음을 얻었는데 이게 실제 청음상 이 곡에서 네. 완전 확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에비 클래스 앰프들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그런 일종의 되먹임이라고 그러잖아요. 피드백. 그렇죠. 네거티브 피드백을 상당히 많이 걸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 고주파 왜곡률을 낮추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뭐 그런 피드백을 아예 안 거는 그런 하이엔드 메이커들은 그런 그렇죠. 회로를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이제 음악 입력되는 신호의 어떤 순도 이런 거를 해치지 않고 가장 맑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클래스 D에서는 그게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거죠. 클래스 A나 클래스 AB에서는 네.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므로써 얻는 이득보다 예. 잃는 손실이 잃는 더 게 많은데 상당히 많죠. 이게 지금 클래스 D는 네. 그 로우 패스 필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가 결국 코일하고 이제 커패시터 조합으로 예. 그러니까 2차 필터에서는 코일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코일이 결국 예. 고역을 커트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역이 안 빠져나오는데 이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드백을 걸었고 네. 이로 인한 이득이 그 되먹임 동작으로 인해 생기는 손실보다 크니까 네. 그래서 고역 특성이 듣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음질 얘기하다가 이제 뭐 설계 부분으로 좀 빠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좋게 들렸는지 네. 뭐 고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어서 두 번째 곡, 약간 리드미컬한 팝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lcome to the real world, she said to me condescendingly. Take a seat, take your life, plot it out in black and white. Well, I never lived the dream of the prime kings and the drama queens. I'd like to think the best of me is still hiding up my sleeve. Love to tell you, stay inside the lines. But something's better on the other side. I wanna run through the halls of my high school. I wanna scream at the top of my lungs. I just found out there's no such thing as the real world. Just a lie you got to rise above. So the good boys and girls take the so-called right track. Faded white hats, grabbing credits and made a transfer. 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존 메이어의 No Such Thing이라는 곡인데 저는 이거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엔코어나 뭐 퓨리파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브루노 푸제이가 만들었던 모듈을 사용한 앰프들을 워낙 좀 많이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일종의 과도 응답 특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택이 가해졌을 때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가 뭐 그런 부분들인데 확실히 뭐 정광석화 같은 그렇죠. 굉장히 번개처럼 빠른 그런 속도 어택이 굉장히 빠르고 서스테인은 짧고 아주 순식간에 소리가 릴리즈 돼가지고 뭐 답답하고 뭐 늘어지고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아주 그렇죠. 푸덕도 정말 빠르고 그렇죠. 민첩하고 날렵한. 그래서 이 곡에서만큼은 이 앰프가 뭐 굼뜨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받지 않으실 거고요. 오히려 되게 스피디하네, 빠르네, 민첩하네, 기민하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 출력 임피던스가 상당히 낮은 그 결과고요. 네. 또 하나는 이 SMPS 전원부를 잘 설계를 하면은 그만큼 빨리 전원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어 전원부 같은 경우는 양파 전류를 하면 120Hz, 즉 1초에 120번 밖에 왔다 갔다 밖에 못 한단 말이죠. 120번 그렇죠. 밖에. 하지만 SMPS는 고속 스위칭을 해서 전원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곡에서는 그만큼 자기 그 효과를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좀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클래식 좀 이렇게 편성이 큰 거를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 피아노 협주곡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들어보신 곡은 작년에 가장 큰 화제를 뿌린 또 피아니스트 이민찬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광주시향이 이제 오케스트라로 참여한 곡인데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역시 이제 모든 이런 그 대편성 곡들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오디오 음질적인 그 평가 지표들을 다양하게 이제 막 쫙 파악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뭐 SMB다, 뭐 디테일이다, 투명도다, 어떤 뭐 스케일, 입체감, 정의감 이런 것들. 근데 확실히 야금들, 디테일 이렇게 스피드가 빠르고 순발력이 좋은 앰프들이 가끔 보면은 이게 대충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디테일이 뭉개지면서 약간 너무 그냥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후루룩 넘어가는 뭐 이런 앰프들도 좀 있어요. 좀 중저가의 그런 클래스 D 앰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 막 중국에서도 많이 만들고 너무 그래가지고. 근데 이 앰프는 들어보면은 굉장히 스피디하고 순발력이 좋은데 다 훑고 넘어갑니다. 이게 디테일이 뭉개지지 않고. 예. 그렇죠. 저는 이 곡에서는 이게 모노블록 파워 앰프지. 다시 한번 예. 왜 결국 모노블록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일단 전원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원 노이즈에서 자유롭고 그렇죠. 양 채널 간섭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SMB와 그 채널 분리도 면에서 그러니까 음상이 좀 더 타이트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좀 대편성 곡에서는 악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게 혼탁 같지 않고 네. 질서 정연하게 딱 이미지가 가지런하게 정리되는 게 역시 모노블록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보니까 내부에서도 보면 전원부와 증폭부 뭐 이런 쪽에서 서로 뭐 간섭이나 이런 걸 줄이려고 그렇죠. 굉장히 노력하는 이런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더군다나 SMPS면은 고주파가 많이 일어나는 구조고 그러면 그렇죠. 결국 전자파 노이즈가 자체적으로 많이 발산을 하는데 네. 이걸 만약에 스테레오로 했으면은 그 채널 간섭은 그 노이즈 비율은 네.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얘는 아예 채널 분리를 했고 네. 별도 셋시에 담았으니까 이런 전자파 노이즈의 차단도 이미 한수 먹고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몰라 파워앰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확실히 그 클래스 D의 전성시대를 연 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죠. 브루노 푸제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이펙스에 이어서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모듈까지 다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서도 모자라가지고 하이펙스를 가지고 자신이 직접 만든 앰프입니다. 그렇죠. 예, 한번 기회 되시면 꼭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김편집이나 저나 상당히 추천하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이들이 만든 뭐 DAC라든가 이런 것들도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엔코아 원조 맛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분이 브루노 푸제이가 여러 군데 정말 발을 많이 담그고 있어요, 보면은. 네. 뭐 그림 오디오, KII 그 그렇죠. 이런 약간 프로 쪽에. 그 액티브 스피커 많이 만드는데.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브루노 푸제이를 너무 이제 앰프, 증폭 관련돼서 그런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디지털 쪽에 엄청난 천재적인 또 재능이 있는 분입니다, 보면은. 예, ADC, 뭐, DAC 뭐 이런 여러 부분에. 네, 다음에 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